정부 부처 내 의견을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에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과거 이명박 정부 말기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을 때도 이 택시법에 대해서 국토해양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신중한 모습인데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여소야대 국회 상황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네, 이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청문회법 얘기부터 청문회법이라고 불리고 있죠.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아직 관심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답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첫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앞서 보셨는데요. 국무조정실장이 문제가 많다 이런 반응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거부권 쪽으로 좀 기우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이석준 실장이 이야기하신 건 아까 리포트에도 나와 있지만 예. 이 공무원들이 위축된다. 예.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소신껏 이 정책을 집행하고 이 정책을 세우는데 상당히 국회의 견제가 너무 심해지면 예. 상당히 그러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조금 더 지나친 논리로 나간다면 당초 여권 일각에서 나왔던 우려대로 정부가 마비될 수도 있다. 예. 그 정도까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포괄적으로 표명한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어제 정부 쪽을 비롯해서 여권 쪽에서 나온 거 하나가 이 지금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헌법 제61조에 국정조사는 그러니까 이 명확한 특정한 사안이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근거해서 국회법에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도입을 해놨는데 네네. 지금 상임위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포괄적으로 다 규정하는 것은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사실 지금 현재의 국회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상임위에서 사실은 그 주요 안건에 대해서 여야가 이 의결만 하면 이 가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임위 주요 안건 플러스 지금 상임위 현안이라고 지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만 네. 과연 정부 여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지금 이제 이 우려할 법인가? 예. 그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상임위 중심으로 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는 그런 것이 입법의 취지라고 한다면 예.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것도 예.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지금 야권이 정쟁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 예. 결국은 정부 여당과 야당의 불신, 신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네네. 이런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발목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문제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헌 여부에 대해서 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처음에 발의를 하면서 법적인 부분 위헌 여부 판단 안 했을까요? 그건 판단했겠죠. 예. 판단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위헌을 따지면 네.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겠지만 지금 정부가 말하는 거는 예. 사실 이제 여소야대 국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20대 국회가 그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차 교수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존의 국회법으로도 네. 굳이 충분히, 청문회를 네.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을 거기다가 주요 안건이 아니고 네. 이 현안에 대해서 정치적 현안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럼 바꾸고 말할 때 이 야당에서 뭔가 좀 정부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다든지 이번에 정부를 좀 길들여 볼 필요가 있다든지 예. 새누리당하고 뭔가 삐끗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때마다 만약에 청문회 카드를 들 경우에는 예. 그 자체가 청문회가 성립되고 안 되면 둘째 문제로 예. 정부에 대해서 항상 그런 식으로 긴장시키고 네. 이렇게 이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입법부, 행정부 이래 양측이 이제 견제와 균형 이렇게 이제 권력 분리 원리로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는요. 다른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단지 국민의 대표기관 성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정당 대표부의 성격 기능도 있는 예.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유독 이 정당적 이해관계가 의정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이런 나라는 흔치 않죠. 네네. 이른바 선진국 네. 계통에서는. 그런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지나친 이 정파적 이해관계 이것이 의정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또 이렇게까지 할 때는 이거는 바꿔 말하면 예. 야당의 의도가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참 야당의 의도가 아니라 예. 이 말하자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의도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의와 의장도 사실은 별로 정부와 그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다. 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 기합주기, 정부 길들이기 법이 아니냐. 네. 이런
피해 의식을 정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보니까 좀 이진공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뜬금없이 좀 생각이 나는 네. 부분인데 사실 어차피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차피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청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지 네.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법 처음에 본회의 할 때도 여소야대 국면이 만들어진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굳이 논란이 벌어질 걸 예상했을 텐데 왜 굳이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이 지난 7월 달에 예.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만 하더라도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사실 물론 뭐 유승민 대표 체제에서 이 원유철 대표 체제로 넘어가는 그 가도기 과정에서 네. 이 사실 이 법이 처리되고 네. 그러니까 법사위까지 통과됐기 때문에 예. 그때만 하더라도 조금 원내 지도부가 조금 정신이 없는 상황도 있었지만 예.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법이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우리는 가반의석을 확보하게 될 거야. 예. 그렇게 되면 뭐 이거 법 통과되나 안 되나 예. 우리가 어차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렇지 조금 쉽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이번에는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원외이기 때문에 지난 19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될 때 이 상정되고 통과될 때 사실 원내 지도부가 거의 손을 놓고 있던 셈이거든요. 물론 그렇죠. 사발 통문을 돌렸다고 하지만 예. 상당수 의원들이 투표에 나서는 의원들이 네. 이 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파장을 미리 알지를 못했던 네,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 일종의 그 이 비박계 의원들, 네. 낙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4년 동안 경험해 보면서 국회가 좀 더 그 상임위 중심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예. 자기 나름대로 소신껏 투표도 하게 됐던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뒷북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응은 새누리당이 지금 대응을 잘 못한 거지만 정의화 의장이 처음에 했을 때는 어쨌든 틀을 만들자라는 취지였던.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화 의장은 예.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이 그 국회의장이 경선 나갔을 때 예. 국회의 운영을 혁신하겠다. 예. 공약의 차원에서 국회 예. 개혁 자문위를 구성을 한 거고 그 자문위원들이 건의한 내용을 발의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의화 의장 입장에서는 보면 자신이 상당히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것처럼 오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면 본인으로 적잖게 속이 상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네네. 정의화 의장이 물론 무슨 뭐 정부하고 맞서겠다고 맞짱 뜨겠다고 해서 만든 건 아니겠지만요. 네네. 의도가 분명히 그 밑에는 이게 있습니다.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상임위 쪽에다가 좀 더 그 무게를 두겠다.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다음에 예. 상임위가 또 국회가 안 열린 달에도 제3주니까 그때 상임위 활동을 하겠다든지 예. 8월에도 국회를 열겠다든지 여하튼 국회 역할이라든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데 예. 이번에 이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 굳이 이걸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했겠냐. 예. 중요한 차이는 주요 안건이냐 아니면 현안이냐 이런 예. 차이 아닙니까?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요 안건이라고 못 박혀 있을 때는 예. 만약에 이제 야당이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요구했더라도 그 이제 사소한 거 가지고 상대적으로 말하는 네, 겁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걸 가지고 그러면 국민한테 보기에도 좀 그거잖아요. 네. 저것까지도 다 청문회 하냐 이런데 만약에 현안이라고 못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정치 현안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말하자면 혹시 네. 저것도 청문회 해야죠. 네, 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또 무슨 주연 전문에 경유차 넘어져 가지고 만약에 그 인근에 네. 그것이 만약 농지까지 다 오염시키고 막 이렇게 됐다. 예. 또 인명 피해도 났다. 예. 만약 이럴 때는 저런 게 심각한 상황이다. 도로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청문회해야 되겠다. 만약 이런 식으로 되면 예. 이미 법이 허락해 준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현안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야당이 뭐든지 청문회 하자 말하기가 아주 편해지는 거죠. 그건 너무 우려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어떻게 야당에서도 좀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네네. 이게 정쟁화가 되면 그렇게 된다. 정쟁화가 된다면, 우리가 예. 그동안에 보면 도대체 싸울 것도 아닌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예. 도대체 싸울 일도 아닌데 왜 저러냐. 네. 바로 그런 식으로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 예. 뭐든지 가지고 정부를 압박할 수가 있거든요. 예. 어쨌든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기 때문에요. 다녀와서 어떻게 거부권 행사 여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 좀 그래서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순방을 다녀오시고 나서 네. 지금 다음 내달 7일쯤에 예. 7일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그렇죠. 그때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네. 관측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예.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한국을 떠나 있은 상황에 네. 31일 날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예. 한교안 국무총리가 주재를 하신다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럼 정치적 부담을 들기 위해서는
되면은 그때 처리할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의 정치적 파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정부 쪽이 여러 가지 그 동향으로 봤을 때는 거부권 행사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지만 예.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대통령의 아마 이 20대 국회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예. 그런 전체적인 국민에서 아마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말씀이 옳은데 이게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이 예. 전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전번에 너무 역풍이 심했거든요. 예.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도 사실은 저 정부라든지 정부 책임자들이라든지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예. 심정적으로는 바로 거부권 행사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 예. 그 역풍이 혹시 없을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전 정부적인 어떤 그런 이 분위기가 이건 절대 안 되겠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모아져야 되는 거고 예. 또 여론도 보면 이거 국회가 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론이 조성이 돼야 그 다음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명분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전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이번에도 보면 지금 아까 차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뭐 좀 하면 어때? 뭐 어차피 뭐 야당이 그렇다고 날이면 날마다 청문회 하겠어? 네. 이렇게 된다면 네. 지금 만약에 그런 분위기로 가버린다면 예. 이 청문 거부권 행사했다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예. 더더구나 20대 국회 여소야대 국회 가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것 때문에 심각히 고민은 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정부 안에서 지금 아까 그분들 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정부 안에서 이래서는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결집된다고 할 때는 예. 대통령도 예. 그렇죠 뭐 못 이긴 척하고 거부권 행사를 하든 예. 적극적으로 하든 예. 거부권 행사하는 상황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좀 최대한 여론을 좀 추이를 좀 지켜보겠다 이런 분위기인데 재계에서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반발을 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국정감사 때 보면은 매번 이제 재계 대표들 이렇게 불려오는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그 예. 혹시 이번에 가습제 살균제 문제 그런 부분을 청문을 하게 되면 다시 예. 업계 관계자들 다 불러야 불러와야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런 상황을 이제 맞닥뜨릴 걸 생각하면 뭐 네. 재계에서는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건 사실이고 예. 그 전에 그 이전에도 국정감사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이 지금 그 의원들이 사실 뭐 정인뿐만 아니라 예. 참고인 같은 경우도 이런 많은 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네. 결국은 그분들이 제대로 이 답변 기회도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네, 네. 일종의 이 그 청문회장이 아니면 국정감사장이 불려와서 일종의 그 좀 뭡니까 이 그 체면만 구기고 가는 체면만 경우. 구기고 하는 네, 네. 그런 상황이 상당히 연출된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나오지만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어떻게 제도화가 정착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만약에 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이 앉아 법으로 확고하게 됐을 때 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폐들을 만약에 그걸 그대로 전체를 바른다고 한다면 야권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년 중요한 대선이 있는데 예. 또 다른 측면에서 상당히 이 데미지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 그 청문회 카드를 쓰는 것도 상당히 신중할 것이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부르는 사람들 이게 정의나 참고인도 최소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네, 네. 하려고 노력을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국정감사 기간에 그 보여줬던 부분에 대한 비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분명히 좀 그 부분에서는 의식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야권의 반발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부터가 지금 말이죠. 굉장히 지금 뭐 위압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야당으로서는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그냥 애초부터 무기를 포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내가 갖고 행사하고 안 하고는 별개 문제는 예. 나한테 그 수단이 네. 정부를 길들일 수 있는 수단, 정부 여당 이른바 정권책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예.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되는 수단을 더 많이 갖는 게 좋겠습니까? 예. 아예 안 갖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이제 차 교수님 말씀은 그런 여건 속에서 예. 야당이 과연 무분별하게 청문회라는 그 카드를 꺼내거나 그 칼을 휘두르겠냐 이런 말인데 예. 그건 우리가 이제 이거는 보장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바꾸고 말하면 뭐냐면 인간 심리적으로 볼 때는요. 충분히 확보해서 사용하고 안 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예. 정부로서는 어떻겠습니까? 사사건건 만약에 이 국회 그렇다고 우리 권력 분리 그 원리 따르면 네. 입법부 만능적인 그런 상황으로 가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야말로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 관계입니다. 네. 이것이 심대하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이것은
저 말하자면 권력 분립 원리에도 그 정신에도 좀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서로가 적당히 좀 저 자신의 영역을 너무 과대하게 저 확보하려 하지 말고 네, 양보해주면 네. 좋겠는데 지금 당장 우상호 원내대표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뭐냐면 너 자꾸 그렇게 까불면 혼내줘 이 말이나 마찬가지거든. 네, 네. 그건 바로 그것이 앞으로 청문회법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예. 대해서 정부가 걱정하는 측면이죠.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우상호 원내대표가 앞서서는 뭐 대통령의 국회 운영 룰까지 좀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그 구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좀 우려해서 무조건 반대만 할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 변화를 좀 거부권 행사 전까지 무슨 뭐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여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상황 살펴보겠는데 정진석 원내대표가요.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결론 여태까지 못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일부러 시간 끌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진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진퇴양난의 그 지금 현재 그 경우에 처해고 있지 않나 생각이 예. 드는데요. 뭐 본인은 어제 기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뭐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뭐 일각에서는 이제 시간 끄는 것이 결국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 두 개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또 그러니까 이제 지적이 나오니까 예.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강범위하게 의견을 듣고 있다. 그래서 네네. 실제 지난 20일 날 그 중진들하고 연석회의 끝나고 난 뒤에 네. 바로 김용호 전 의장을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김용호 전 의장 보고 아마 비대위원장을 맡아 주십사 하고 아마 요청을 했던 모양인데 네. 김용호 뭐 전 의장은 미리 공개적으로 자신은 비대위원장 맞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좀 찾아갔다는 것이 저는 조금 뜬금없다는 네. 생각도 들긴 듭니다만 그만큼 다급하다는 이야기겠죠. 예, 예. 그러나 이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외부든 내부든 사실 내부에서는 모시려고 하면 개파간 이해가 다르고 네. 외부에서 모시려면 외부에서는 이 얼마짜리 그 기간도 얼마 안 되고 그렇죠. 이 그 권한도 권한도, 별로 예. 지금 행사 못할 것 같은 이 자리를 아무도 안 하시려고 하니까 예. 결국은 아마 정진석 원내대표가 마지못해 네. 다시 또 안 하게 되는 그런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예.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만약에 계속 벌어지고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 하나 못 모셔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네, 네. 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친박계 입장에서는 뒤에서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 예. 아 결국은 이렇게 지금 그 정진석 원내대표한테 던져놨더만 예. 저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하는데 결국 당의 지금 질서는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럼 이거 빨리 지금 회복해야 된다. 네. 그럼 이거 누가 회복하느냐? 당의 가장 그래도 이 가장 큰 개파인 친박이 나서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예, 여론이 예. 나오기를 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 저기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 친노, 뭐 저 패권주의 뭐 이래가지고 청산해야 된다고 막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친노, 친문 주류로 아주 단일화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친박도 지금 그 차 교수 말씀처럼 친박도 예. 조금만 요 소나기만 피하고 나면 결국은 우리 체제로서 안정이 된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런데 참 새누리당이 정말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절박함도 이 선거 패배를 벌써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과연 저분들이 이 정권 재창출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느냐. 네. 정말 속으로 그걸 기대하기라도 하느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는 배치 다 달았어. 예. 이제 뭐 정권이 대통령 돼봐야 한 사람 될 거니까 예. 우리가 뭐 그 누가 되든 상관이 있냐. 혹시라도 이런 아니란 생각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예. 볼 때는요. 예. 친박이 전혀 절박함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영향력을 계속 갖고 갈 수 있느냐. 네. 그런 점에서 정진석 의원이 만약에 지금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자리를 그만두고 버리면 네. 사실은 이제는 이나마조차도 그 누가 지휘할 사람도 없으니까 예. 정원내 대표도 굉장히 입장은 난처하겠지만은 네, 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적당히 가다가 예. 결국은 제 생각할 때 뭐 전당대회 빨리 여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중요가 모아져 가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래서 뭐냐 새누리당의 혁신은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두 생각해요. 분 말씀 정리하면 사실 뭐 친박이든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든 될 대로 되라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식의 결론이군요. 좀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당 상황이 정리되기도 바쁜 상황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내일 제주도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내일 방 하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 허승아 앵커의 설명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